매주 금요일 독서 모임에 오는 고등학생 2학년 정은 로이는 10m에서도 이들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다. 까르르 웃음소리를 먼저 반기는데 오늘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제비가 낮게 날아서다. 별거 아닌 걸로 웃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좋은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호시절, 좋은 때를 말한다. 그런데 이 호시절이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독일라디오 봄봄의 날마다 호시절 김보연입니다. 오늘 참여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는 나의 호시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좋은 때에 대한 기억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 하는 그 부담을 제가 한번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딱 된 것 같아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작년에 여기 와서 시아버지 집에서 이제 터를 잡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여기 옆에 있는 그 독일 노인복지회관에 그 개관을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봉사를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이제 뭐 애들 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젊은 내가 또 가만히 팅가팅가 집에서 노느니 필요하다면 나도 같이 가서 일선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점심 배식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하게 되고 봉사라는 거에 또 눈을 띄다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그 왜 우물 같은 것에 우물 아니지 동굴 같은 깜깜한 동굴에 나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비출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 그게 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하고 있는 그 적십자 봉사도 같이 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뭐 애들도 보며 일도 하며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호시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시기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봉사하면서 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애를 키우면서 즐거운 이 순간순간이 호시절이 아닐까. 아까도 저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소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아까 현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 뭔가 언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라고 질문을 받으시면은 사실 되돌아오고 싶을 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매 순간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고 네. 네. 자원봉사는 사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나의 행복 때문이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이런 여유가 있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뭔가를 하는 그 부분이 가장 또 큰 보람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님의 좋을 때 언제셨어요? 저는 이제 그냥 기억나는 시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조금 뭐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지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이제 워크숍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여를 하고 나서 끝났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재를 찾다가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관심 있는 거를 해보고 싶다 싶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월트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착 롱보드 타면서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롱보드를 샀거든요. 좀 이제 뭐 그때 보면 좀 이상한 선택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걸 사고 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보드 동호회가 있었어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런 거였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같이 있었던 동생들이 20대 30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타요. 막 새벽 막 2시까지 타고 막 불 없으면 불 켜달라 그러고 막 땀을 흘리면서 미친 듯이 타거든요.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데
뭔가를 저렇게 좋아해서 했던 적이 내가 있었나라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시절에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꿈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지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옆에서 봤었을 때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저 순간이 너무 소중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순간들을 좀 찍어놨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찍고 나서 이제 편집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떤 순간에 되게 진지한 얘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진짜 막 제 왜 저러나 싶은 약간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장면들도 찍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편집을 하다가 한 1년인가 2년 뒤에 그걸 잠깐 봤었어요. 근데 그때를 보니까 저 친구들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시절로 막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냥 그때가 재밌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이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이 순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저는 사실 과거의 나로부터 무조건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록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 봤던 것, 보았던 것에 대한 기록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때의 내 기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민님 이야기해 주실래요? 예, 호시절 그 법정 스님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호시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때가 모여서 호시절이로 남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집에서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을 했거든요. 그때 1등, 2등, 3등, 4등을 가리는 게 아니고 원래 1등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1등이 아들이 했어요. 그런데 딸이 안 된다. 끝까지 해서 꼴등을 가리자. 그리고 벌칙으로 설거지를 주자. 설거지를 하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 다 안 하려고 남은 3명이 욕심을 내게 됐었거든요. 그런 순간들. 그리고 제가 요새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네. 상추를 이렇게 유기농으로 직접 길러서 따먹는데 재미가 쏠쏠해요. 그럼 또 그걸 하면서 힐링. 그때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순간이 지금은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흐뭇해하는 이 순간. 그런 순간들이 호시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민님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뭔가 그 목소리도 그렇고 갖고 계신 생각이 뭔가 이야기하면서 더 나오시는 것 같아갖고 사실 이제 날마다 호시절이라는 프로그램 취지 자체도 그 이제 어떤 좋을 때를 계속 뭔가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날마다 그런 좋은 순간들은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획한 코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찰님. 네네네네. 제가 또 처음을 하다가 또 마지막을 하게 되니까 좀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생각났는데요. 이제 네. 제대로 나오겠네요. 네. 제대로 나와야 되는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주옥 같은. 네, 주옥 같은 거. 네, 주옥 같은 거. 예. 뭐 오늘 지금 불교 얘기가 좀 나와서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사실 과거를 떠오르면 순간순간에 이런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제 그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 선택을 했으면 제가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덜 괴롭지 않았을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런 모든 선택들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드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이 순간 호시절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숱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가장 행복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여기서 태백, 정선, 삼척 이쪽에서 이제 터를 잡아가지고 살고 있고 좀 아기도 나와서 아기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한 오랜 시간 동안 좀 아버지를 좀 미워했는데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치유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아기를 봐준다고 또 부산에서 올라와 계시고 지금 어머니도 올라와 계시고 그 좀 누님도 이제 또 옆에서 이제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사실상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따로 국밥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제 뭉쳐서 또 작년에 좀 이제 예기치 않게 아기가 아프면서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가족들이 뭉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제 부모님도 더 근거리에서 이제 케어할 수 있고 더 자주 볼 수 있고 누님도 뭐 사연이 있지만 누님도 제가 또 옆에서 이제 케어할 수 있고 누님 회사도 그렇고 와이프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회사가 되게 가까우니까 퇴근할 때 또 슬쩍 가가지고 데리고 또 집에 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사실상 삶이라는 게 그 미련이나 이런 걸 가져봐야 끝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사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린 독일 라디오 본범에서 이런 훌륭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눈빛을 보고 너무 좋아요. 네. 이참에 방송의 힘을 빌려 네. 누나에게 쓰는 편지.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누나 얘기하니까. 술 좀 그만 먹어라. 네. 이상입니다. 네. 길게 못하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네. 네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데다가 가족에 대한 그런 한 같은 게 있는지 네, 네. 모든 얘기가 가족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 눈이 빨갛잖아요. 네. 누나 얘기하니까 못하겠네요. 네네. 마음은 전달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오늘 재밌게 라디오 그냥 했었어요. 끝을 내고 싶어요. 이거 더 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서 네. 네. 눈물이 났어요 지금. 네네. 네. 이 방송 네. 가족한테 꼭 들려줘야겠다. 네, 그죠? 꼭 알려주세요. 네.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려주지? 어떻게 누나 화낼 것 같은데 뭔 술을 그만 먹어 이러면서 화낼 것 같은데. 가족이랑 관계는 조금 되게 어려운 관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모진 말에도 사실 애정이 있는 맞아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두 분 원만하게 네. 오해를 푸시길 아니, 바라겠습니다. 우리 누나 좋죠 뭐. 네. 네, 우철님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 지난주에 저희 언니가 왔는데요. 저희 언니가 저를 보면서 좋을 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저는 금요일 날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좋을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랑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갈 텐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누군가의 과거의 나이로 지금 내가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호시절일 때를 누리고 있는 의미는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호시절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억될 만한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